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는 단어의 이제 마지막, 제가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단어 부분에서 품사 쪽 하면 됩니다. 오늘 또 품사를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품사 찾는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걸로 하면 애지간한 품사 찾는 거 다 사실 끝날 수 있어요. 큰 그림은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물론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뭐 조건 속에서 조건을 주고 문제를 푸도록 할 테니까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될 거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보자고요. 페이지 206쪽을 열면 돼. 206쪽. 206쪽에 단어의 분류 있어. 단어의 분류. 그래서 품사의 정의를 보면 단어를 세 가지의 기준하에 나눴네. 형태적, 그 다음 기능적, 의미적. 그쵸? 그래서 형태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뭐 용언이라고 하는 애들이 활용을 해서 변화를 갖잖아.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결국 형태가 변하는 그 그룹에 속할 거야. 그래서 지금 그 품사 분류 기준 형태라고 되어 있는 왼쪽으로 딱 가보면요. 예, 약간 팁처럼 정리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예, 거기에 가변어라고 되어 있어. 그건 형태가 변화 가능한 아이 이거잖아.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놨네. 괜찮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능상의 분류는 5가지. 언자 돌림자다. 그치? 돌림자가 언이다. 각각 집 이름에서 돌림자 쓰시는 분들 있잖아. 저희 집도 쓰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5개로 그룹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의미상 분류 기준은 9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사자 돌림자 쓴다. 그치? 그래서 명사사부터 감탄사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제가 품사를 여기 한번 적어볼 거야. 자, 일단 명사, 대명사, 수사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까지. 제가 이제 그린 요 형태는 뭐 3개 하나, 둘 하나 이건 예, 지금 중간에 있는 그 기능상의 분류에 입각해서 묶어 놓은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 아이들을 체언이라고 할 거고 얘는 아웃사이더인가 보죠. 그죠? 같이 묶인 게 없네. 예, 얘는 뭐죠? 관계언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고 얘는 용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얘는 수식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독립언 이런 이름을 갖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큰 그림을 그릴 때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많이들 헷갈려하는 게 사실은 품사랑 헷갈리는 건 문장 성분들 헷갈리잖아요. 그죠? 일단 문장 성분은 어자, 어자 돌림자를 쓰는 7개의 종류들. 요번에 품사는 사자 돌림자를 쓰는 9개의 종류들. 이렇게 나누면 돼. 그치? 근데 제가 이런 말로 이 2개를 설명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 품사는 영화배우 유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문장 성분은 어찌 보면 그 영화배우 유아인이 영화 속에서 맡은 배역과 같다? 라고 생각하면 일단 편하다 그랬어. 그죠? 왜 그러냐면 지금 유아인 씨가 뭐 최근에 영화 작품 한 거를 보면 완득이, 이건 좀 오래됐네요. 그죠? 완득이란 영화에서 완득이란 역할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도라는 영화에서 사도세자 역할을 했겠죠? 그 영화를 제가 못 봤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어이가 없네. 그쵸? 그래서 베테랑에서 조태호 역할을 했으니까 유아인이 조태호로 이렇게. 그쵸? 그래서 지금 왜 저 말을 할까라고 좀 고민스러우실 수 있는데 품사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문장 성분 하게 되면 와, 선생님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으셨구나. 그 그룹에 그런 설명을 위해서 그 말씀을 미리 던지신 거구나.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요, 이 품사 쪽을 살필 텐데 품사를 이번엔 이런 비유를 해보자고요. 약간 이렇게 연예인, 연예계 이런 거 많이 여자분들 좋아하고 하잖아. 일단 그거랑 우리가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는 영화배우로 치면 약간 조연급? 그 자기가 원하는 역할은 어찌 보면 다 따올 수 있어. 그쵸? 이제 약간, 그쵸? 유명한 배우 이러니까 다 따올 수 있어.
그 다음에 동사나 형용사는 조연급? 요즘 조연급들 또 연기들은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정되게 이렇게 연기들이 그게서 되게 의미 있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요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 그럼 조사는 뭐냐면 약간 매니저 같은 느낌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그쵸. 왜냐하면 이제 문장 성분이 이제 아까 그 예 들었던 걸로 좀 얘기를 하면 문장 성분이 결국 여기 있는 품사가 어떤 문장 성분으로 전환되느냐가 관건인데 그때 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게 이 조사걸랑요. 그러니까 역할을 따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가 주로 체온 뒤에 이렇게 엎여 있잖아요. 엎여 있으면서 배역을 이렇게 따다 준 느낌? 이렇게 저는 그냥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 그죠? 그 다음에 이 관형사나 부사는 제가 뭐라 그랬어? 얘네는 실제로 배우나 이게 아니라 이게 수식어니까 남을 꾸며주는 사람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좀 쉽다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관형사는 약간 요거 그쵸?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부사는 어떤 거라 그랬어? 부사는 스타일리스트? 뭐 이런 거라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어. 왜죠? 자,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말이죠. 우리 배우들, 뭐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메이크업, 얼굴 화장을 담당해 주잖아. 그치? 그래서 화장을 예쁘게 해서 꾸며줘요. 그 역할에 적합하게. 그렇지 않나요? 괜찮죠? 그런데 부사는 이 관형사와 다르게 그래서 관형사는 꾸미는 부분이 한정돼 있어. 얘는 주로 위에 있는 체형을 꾸며주는 걸 제 역할로 하잖아. 그치? 근데 부사는 물론 주로 요 아이들을 꾸미거든요.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지만 그거 외에도 되게 다양한 것들을 꾸미잖아.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 관형사가 꾸미는 체온을 꾸미기도 하잖아. 명사나 대명사 같은 거를 꾸미기도 한단 말이야. 대표적인 예가 바로잖아. 바로. 이건 부사인데 난 널 좋아해. 바로 너! 뭐 이럴 때는 대명사 너를 꾸민 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사는 되게 꾸며주는 게 넓다. 그런 의미로서 저는 스타일리스트라고 말씀드린 거야. 스타일리스트는 막 옷 같은 걸 주로 갖다가 이렇게 스터드를 입혀주는 거 맞지만 자기 오늘 화장해서 립스틱 색깔 좀 아니다. 그거 지우고 와인으로 바꾸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되게 다른 분야 꾸며주는 거에도 좀 이렇게 관여를 한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을까? 시험 볼 때 약간 기억낼 수 있어요. 이런 게. 그죠? 그리고 감탄사는 독립원이라는 이름 속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되게 독자적이지. 그지? 막 싱어송라이터인가 봐. 그죠? 혼자 막 프로듀싱도 하고 막 이런 사람? 이런 느낌 같다. 라고 크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207쪽에 있는 품사를 자세히 가보도록 할게요. 품사별 특성 1에서 먼저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가 나와 있네. 자, 이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이라고 이름이 불려진 이유가 주로 문장에서 주체적인 역할, 몸의 역할 막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여기서는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격조사와 결합. 요 부분입니다. 격조사와 결합. 그래서 체언은 격조사와 결합한다는 것으로 다른 품사들과 이렇게 변별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격조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거기를 좀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겠어요? 자, 그럼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는 일단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명사 여기 보면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설명 중에서 세 번째 점 찍혀 있는 거에 자립성 여부에 따라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의존명사의 형광펜, 빨간펜 이런 거 한번 쳐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 의존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인데 홀로 못 쓰이고 약간 누구의 의지에야 올곧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마치 여러분들이 체육 시간에 운동 열심히 하다 다리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뭐 목발 같은 거 이렇게 있어야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 의존명사는 항상 목발의 도움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어떤 애의 도움을 받아? 여기 하나 적어놓을까요? 앞에 반드시
관형어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목발이 있어야 다리 부러진 상태로 그 아이에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듯이. 괜찮겠니? 괜찮아? 그래서 관형어의 도움, 바로 앞에 관형어가 있다는 것이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변별 지점 같은데요. 이게 왜 관형사라고 안 해요, 선생님? 물론 관형사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품사의 관형사는 문장 성분으로 넘어갈 때 다 관형어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 관형사는 다 관형어지만 관형어라고 다 관형사가 아니거든요. 필충 조건이라나요? 맞나요? 예. 그래서 이게 관형사뿐만 아니라 관형어들, 관형사가 아닌 관형어들도 얘를 도와주거든요. 목발이 없으면 친구의 어깨라도, 아니면 그쵸, 휠체어, 너무 심하면 휠체어라도 탈 수 있는 거잖아. 괜찮겠어? 어쨌든 다리 부러진 이 아이를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종류들은 다 해당이 돼. 그래서 바로 앞에서 꾸며줘.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의존 명사는 이번 연도에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문제 속에서 그런 것도 조금 정리 잘 해두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있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거잖아. 그죠? 명사를 대신해서 쓴다. 근데 여기 지금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이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그것만 조금 신경 써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 미지칭은 지금 어떤 걸 미지칭이라고 할까? 존재는 정해져 있어. 근데 정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존재는 정해져 있다. 근데 그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럼 부정칭은 뭘까? 존재 자체가 안 정해진 이런 느낌? 그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 미지칭에 누구라고 나왔지만 그 누구도 조금 문장에서 쓰이는 거에 따라 부정칭으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미상.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띵동, 누구세요? 이럴 때 누구세요는 미지칭이죠. 왜? 분명히 배를 누른 자는 있잖아. 정해져 있잖아.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누구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괜찮겠니? 근데 막 이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 어딘가로 납치된 것 같아. 거기 누구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럴 때는 그쵸? 누구나 좀 저 좀 막 이럴 때 그럼 누구를 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적인 거?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 같네요.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재귀칭은 앞에 쓰였었던 사람을 다시 한번 받을 때 재귀칭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당신이란 거를 좀 동그라미 쳐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 왜 그러냐면요. 당신은 2인칭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3인칭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쵸? 2인칭으로 쓰일 때도 있고 3인칭으로 쓰일 때도 있다. 2인칭은 당신 왜 이래? 지금 내 앞에서 이런 얘기해도 되는 거야? 이럴 때는 2인칭이죠. 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너로 대치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 당신께서 가실 길을 따르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순신 장군을 대신 받은 거죠. 한 번 앞에 쓰인 거. 그래서 재기 대명사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요. 3인칭 극존칭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2인칭으로도 쓰이고 3인칭으로도 쓰인다라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괜찮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사 부분은 제가 약간 말도 안 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 이렇게 수사는요. 전체 집합 유를요. 그쵸? 수를 나타내는 모든 말. 요렇게 수를 나타내는 모든 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전부 수사. 이래버리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잖아. 그죠? 물론 이거 지금 벤 다이어그램이 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그죠? 그냥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린 거잖아요. 분명히 이과 친구들은 저를 비웃고 있을걸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수관형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를 나타내는 모든 말을 수사라고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야. 그치?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그럼 예문장을 하나 써보자고요.
이미 둘 다 원의 의미야. 그지? 그죠? 그런데 위에 거는 수사요. 아래 거는 수관형사지. 왜 그럴까? 지금 제가 여기에 채우는 격조사가 붙는다. 그쵸? 조사의 유무로서 판단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뒤에 지금 가라는 조사가 있는 걸로 이 아이는 수사 이렇게 해버리면 되고요. 한 뒤에는 없잖아. 그치? 한은 오히려 뒤에 개를 수식하거든. 이 개는 뭘까 그럼? 개는 뭐죠? 멍멍인가요? 그 멍멍이었다면 얘는 그냥 명사일 텐데 왜냐면 뒤에 조사가 있으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하나거든. 근데 얘는 대명사는 아니고 수사도 아니에요. 숫자랑 직결되지 않았으니까. 이해돼? 얘가 아까 우리가 불렸던 그렇지. 의존 명사인 거지. 그럼 앞에서 도와주는 뭐 목발 있네요. 한없이 사과 개가 있다. 못 쓰잖아요. 이해됩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명사, 대명사, 수사를 이제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거죠. 괜찮죠? 괜찮죠? 자, 그러고 지금 여기 순서대로 지금 설명을 일단 좀 할게요. 용언. 용언을 먼저 볼게. 자, 이거는 왜 용언일까? 활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용언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활용을 한다는 것은 이제 변화 없는 어감과 변화되는 어미로 나뉘어지지.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동사하고 형용사 묶어서 우리가 용언이라고 적혀 있는 걸 만나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활용일 거야. 근데 이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그건 뭐라 그랬죠? 일단 어간 어미로 나눴을 때 어간에 니은이나 는 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 말이 안 되면 형용사 이렇게 해보라 그랬지. 예를 들어서 먹다 같은 경우는 먹다 먹고 먹니 먹까지가 어간이야. 그치? 근데 거기에 먹는다 말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동사인 거고. 예쁘다 한번 해볼까요?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예쁘까지 어간이네요. 근데 예쁜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걔는 형용사다. 그래서 어간과 어미를 이렇게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사형용사에서는 사실은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아. 활용 중에서 불규칙 활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용언과 보조용언 세트도 있고 이래요. 근데 희한하게도 요번에 책이 좀 바뀌면서는 이 불규칙 활용 부분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막 몇 가지가 있다 막 이렇게 나눠져서 이 교과서에 잘 안 실려 있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그래놓고 6월 모의에 냈잖아요. 그죠? 그것도 고전 막 그거 막 사라진 어휘들이랑 섞여 나와갖고 막 수험생들이 엄청 힘들어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 불규칙 활용 부분은 조금 있다가 문제 한 문제 나오는 걸 제가 같이 풀면서 불규칙 활용은 하는 걸로 하고 본용언과 보조용언 나누는 건 지금 할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을 버렸다. 이 문장 기억나시죠? 그냥 이렇게 예로 기억해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먹었다, 버렸다. 서술어들이 각각 이렇게 하나씩 쓰였어요. 근데 나는 밥을 먹고 버렸다. 그 다음에 나는 밥을 먹어버렸다. 이렇게 있다 치면, 그죠? 지금 얘는 하나니까 뭐 본용언이겠지. 얘도 하나니까 당연히 우리가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본용언이겠지. 근데 얘네들이 문제야. 먹고 하고 버렸다. 이렇게 서술어가 두 개인데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건 문장 성분할 때 자세하게 하겠지만 세 가지 있죠. 동사가 서술어가 되거나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거나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어서 된 그쵸? 서술어. 그러니까 다라는 기본형, 다를 붙이는 기본형을 갖는 말들이 다 서술어로 쓰이네요. 괜찮겠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먹다도 동사로서 서술어네. 그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먹고랑 버렸다. 요거는요, 내가 밥을 먹고 버렸다. 그럼 먹다가 남은 걸 진짜 버린 행위를 한 거지. 버린 거잖아요. 이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건 둘 다 원래 본 뜻대로 쓴 거라 본 이렇게 돼요. 근데 먹어버렸다는 얘기가 다르죠. 선생님 여기 있는 커피에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먹어버렸는데 아깝게 그걸 왜 버리셨어요? 내 입에 있는 게 버린 건가? 갑자기 슬퍼지잖아요. 그쵸? 그럼 버린 게 아니지. 내가 먹어 치웠다 뭐 이런 의미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버렸다의 의미를
보조용언이 되고 얘는 여전히 본용언으로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용언이 2개 이상 붙어있을 경우에는 본이거나 보의 경우로 붙어있을 수가 있어요. 보조용언이 먼저 오고 그 다음 본용언은요? 그런 순서로는 안 와요. 그죠? 알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냥 본용언하고 보조용언은 요 예를 떠올리면서 그쵸? 기억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또 한 장 넘겨볼게요. 예. 넘겨보면은 거기 왼편의 팁처럼 활용,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니까. 그치? 활용을 막 자세하게 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단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문제 풀면서 요거는 이제 어간이 바뀌는, 어미가 바뀌는, 어간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 요런 거를 또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식어. 수식어는 아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꾸며줘. 다른 존재를 꾸며줘. 막 이런 거였잖아. 그래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데 관형사는 체언을 꾸밉니다. 그쵸? 체언을 꾸미고요. 그래서 이 관형사의 종류를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로 나눴거든요. 수관형사는 아까 했지. 이게 숫자적인 의미가 있는데 수사가 아니고 뒤에 누군가를 꾸며줘. 그러니까 얘는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의존 명사라고 예로 들 때 명사라는 게 훨씬 더 큰 범주야. 근데 의존성을 띠는 거지. 제 말 이해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관형사라는 성질이 강한데 숫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이해돼? 괜찮겠어요? 그래서 얘는 다른 애를 꾸며주는 역할엔 충실해야 돼요. 체언을 꾸미는 역할엔. 제 말 이해되는 거죠?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지시관형사. 이 지시도 마찬가지야. 관형사인데 지시성을 갖는 거. 지금요, 우리 품사들이 9개가 있는데 그 9개 품사 중에 지시삐리리라고 얘기하는 게 4개가 있어. 지시대명사가 있고요. 이그죠. 그 다음에 지시관형사. 죄송합니다. 지시대명사는 이것저것 그것이죠. 그 다음에 지시관형사가 이그저죠. 이그저가 지시성이잖아. 이렇게 가리키는. 그치? 그래서 지시대명사는 이것저것 그것. 그래야 뒤에 조사를 붙이지. 그죠? 역시 이것이다. 이렇게 서술격조사 이다제가 붙여봤는데요. 그쵸? 이런 식으로 조사가 붙을 수 있으니까. 괜찮겠어? 그 다음에 이그저는 뒤에 이 옷, 저 옷, 그 옷이니까 조사 없이 쓰죠. 그쵸? 근데 관형사지만 지시성이 있는 거야. 괜찮아? 예. 그 다음에 또 지시성을 갖고 있는 게 지시 형용사가 있어. 이러하다, 저러하다, 그러하다. 이런 식. 그 다음 지시부사. 이리, 저리, 그리. 그 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각각 본연의 품사적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이리 가, 저리 가. 이렇게 지금 가라는 용언을 다 꾸미잖아. 그러니까 부사는 부사인 거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걸 이렇게 볼 것이냐 이런 것만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둬도 막 일일이 안 외워도 될 것 같아. 그죠?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수관형사, 지시관형사를 제외하면 그 나머지들 다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에만 충실한 게 지금 성상관형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구 폰이 울리는 것 같은데 잠깐 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부사가 이제 문제야. 부사에는 좀 별표를 쳐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번 연도에 품사에서 단독으로 문제를 좀 낸다 그러면 저는 부사랑 조사 요거 좀 신경 쓰기를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예, 이게 단순하지가 않은 아이들이라 그래. 그죠? 자, 일단 부사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스타일리스트로서 주로 옷을 가져다 입혀주는 역할, 즉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긴 하거든? 괜찮겠어요? 근데 여기 볼까요?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주는 구실. 근데 두 번째 점, 관형사나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드물게 명사를 꾸미기도 함. 내가 좋아하는 건 바로 너! 뭐 이럴 땐 대명사도 꾸몄고요. 바로 뭐 땡땡 사람 이름 가슴속에 지금 품고 있는 그 사람 이름을 떠올리셔도 좋고요. 그럴 때는 더 그죠? 바로가 명사를 꾸민 거잖아. 괜찮겠어요? 네. 그 다음에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 여기 얘도 보면 어서 학교에 가. 학교에 어서 가. 이렇게 됐으니까 자리가 왔다 갔다 해도 되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점에 있는 걸 보면 특정 문장 성분을 꾸미는 성분 부사와 문장 전체를 꾸미는 문장 부사가 있다. 그
그럼 그러나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접속어. 걔네도 부사에 들어간다는 거죠. 부사 중에서도 문장 전체를 이끄니까 문장 구세에 들어가겠네. 접속어들 아시죠? 예. 그것도 여기 들어간다는 사실. 괜찮지? 그지? 자, 그래서 부사 부분은 문제 부사로 단독으로 뽑혀진 문제들이 요번에 EBS 교재들 속에서도 꽤 있었어요. 그거는 한 번씩 다시 점검하고 가실 필요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엔 관계언. 관계언은 약간 뭐라 그랬어? 매니저 같이 이렇게 어떤 배우와 역할을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관계 맺게 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사의 종류가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조사로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격조사일 거고요. 그러나 격조사만 우리가 요번에 공부하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아. 자, 조사를 한번 나눠볼게요. 격조사, 그 다음에 접속조사, 보조사. 이 격조사는 7가지로 쪼개질 거예요. 네, 7가지. 이 7가지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문장 성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부터 제가 불러보면 주격조사, 서술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지금 6개를 제가 불렀는데 이 6개는 전부 뭐가 되냐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어자 돌림자를 쓰는 문장 성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조사죠. 괜찮겠어요? 그래서 체언을 문장 성분 7가지로 다 변화시켜줍니다. 근데 선생님 6가지만 했잖아요. 왜 6가지만 하고 일단 제가 스톱을 했냐면 이 6개의 조사 이름은 문장 성분 이름과 동일해요. 그지? 근데 마지막 격조사 하나, 부를 호자 쓰는 호격조사. 그죠? 그래서 영수야! 이럴 때 야는요. 그치? 호격조사로서 영수라는 명사를 그치? 야가 붙음으로 해서 독립어로 바꿔줘요. 그래서 호격조사만 유일하게 문장 성분이랑 이름이 다르네.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그래서 그 7가지 격조사들. 자, 이 격조사들의 종류를 보면 여기 밑에 잠깐 보세요. 이거 주격조사죠. 그죠? 여기서 주의할 점. 은과 느는 격조사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보조사다. 은느는 보조사다. 요거 꼭 기억하기를 부탁을 제가 계속 드렸고 깨서는 이 가의 높임 표현이니까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 있고 그치? 여기 없는 건 좀 이렇게 적어보셔도 되고 순서가 바뀌어있구나. 이다가 뒤에 나와 있네. 을을이 목적격 조사. 복격 조사는요. 복격 조사는 이 주격 조사인 이 가와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문장 성분 설명할 때 결코 헷갈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가도 복격조사라는 걸 지금은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네. 그치? 뭐뭐의 뭐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에서, 으로 이런 것들이 부사격 조사거든. 부사격 조사가 문제예요. 품사에서 부사가 문제인 것처럼 이 격조사에서도 부사격 조사가 문제가 된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게요. 격조사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격을 부여하잖아. 주어로 만들어주고 서술어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럼 부사격 조사는 부사로 만들어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조금씩 더 부과시킨다?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보통 특별한 의미를 더 부과시키는 조사를 뭐라고 했어? 거의 보조사 볼래요? 보조사 설명해 보면 체언, 부사, 활용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의 일부는 보조사랑 막 헷갈릴 것 같은 거죠. 그쵸? 그런 걱정이 저는 드네요. 그래서 예 문장을 한번 볼 건데 봐봐. 이 예를 통해서 접속조사 헷갈리는 지점도 같이 처리할 거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자,
다르다. 이렇게 제가 써봤고, 나는 너와 다르다. 되게 의미 비슷해 보이는데요. 지금 와하고 는을 막 자리를 바꾼 거죠. 그쵸? 그럼 지금 요 와는 지금 조사의 종류가 격조사랑 보조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접속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랑 너, 너와 나, 사과와 배,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연결시켜주는, 가운데 들어서 연결시켜주는 이런 조사를 접속조사를 해요. 괜찮겠어요? 그럼 지금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와는 접속조사 맞죠? 괜찮겠어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와지만 나는 너와 다르다. 동그라미 쳐보자. 얘는 요렇게. 아,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면 이거 빨간색으로 쳐야겠다. 나하고 너의 동그라미 칠 거야. 여기도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쳐볼래. 요렇게. 그죠? 지금 와는, 이 노란색 동그라미는 나와 너 사이에 있지. 보여요? 보여요? 근데 요 와는 어때? 너 뒤에 있지 요 사이에 없잖아. 그래서 얘는 접속조사가 못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요, 부사어로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비교의 의미를 주거든요. 나는 너랑 다르지, 차원이 달라, 뭐 이런 의미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의미를 더 부과를 시켜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격 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격 조사. 보조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사격 조사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고통을 주지 않을까요? 마치 보조사처럼 착각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 때문에 지금 걱정이 좀 됩니다. 비교부사격 조사. 보통 봐봐요.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요렇게만 쓰지 그걸 더 세부적인 의미로 갖고 있는 비교 무슨 뭐뭐뭐 조사 이렇게 안 썼잖아. 근데 부사만 비교 부사격 조사. 특별한 의미가 덧붙여졌잖아. 그래서 잘못하면 보조사로 오인될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잘 쓰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괜찮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조사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격조사, 특히 부사격 조사랑 구별하는 지점하고 그다음 접속 조사랑 또 구별하는 지점 이런 거 방법들을 알려드렸어. 접속 조사는 꼭 이렇게 사이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기억해낼 수 있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어. 그치? 마지막에 이제 감탄사인데 감탄사 요거는 정의만 좀 봅시다. 첫 번째 점에 보면 놀람,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개념지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약간 배신감 느껴. 아까 영수야라고 불린 거 있잖아. 그치? 영수야라고 불린 거는 부른말인데? 그럼 이거는 감탄사여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건 감탄사가 아니라 명사 플러스 합격조사라고 아까 제가 먼저 말했다. 그죠? 막 이런 것들 다 잡아내려면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그래서 고안한 게 있지. 그지? 품사 찾는 알고리즘. 물론 이게 너무 허접해 보여요. 하지만 100%라고 제가 자신할 수 없어도 거의 이걸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해소돼요. 아무도 이건 접근한 법이 없으니까 제가 특허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영상에 올려도 괜찮은 겁니까? 네? 영상에 올려도 괜찮은 겁니까?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 자자자 봅시다. 네, 아주 간단한 그리고 문장 성분 찾는 알고리즘도 있어요. 자, 일단 보자고요. 품사 찾는 알고리즘. 품사 찾기. 문장을 하나 적어놓고 하면 좋겠죠. 이 문장은 일단 어설플 거야. 다 들어간 걸 찾으려고 그러면 어설프다고 제가 말했어. 그죠? 영수야, 영희의 이 문장 가지고 일단 품사도 찾고 다음 시간에 문장 성분 얘도 이걸로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이거 겹문장 어쩌고 서술어가 또 이런 거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는 품사에만 주목할 거야. 그죠? 자, 일단 품사는 첫 번째 알고리즘의 첫 단계. 첫 단계는요. 조사의 유무, 격조사의 유무로서 들어가면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조사가 있다, 격조사가 있다. 그러면 체언 또는
생략이 조사가 잘 되니까 격조사가 붙을 수 있다. 생략된 걸 아무 격조사나 넣어보셔서 말 되는 게 있으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체언에 해당이 되니까 체언에 뭐가 있어?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 오케이? 없어? 2번으로 가. 자, 2번은 다, 즉 기본형의 유무. 기본형이 있어? 용언이야. 없어? 3번으로 가. 자, 용언은 동사, 형용사야. 괜찮죠? 그럼 3번 남겨있는 게 관형사, 부사, 감탄사예요. 이 순서가 몹시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어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지점들 2개 정도가 있거든요. 품사 찾을 때. 아까 영수야라고 불린 분명히 부른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감탄사가 아닌 아이를 걸러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걸러낼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 그건 요걸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이 품사랑 문장 성분의 차이는, 품사는 단어의 범주고 약간 문장 성분은 문장 속에서 어절 단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서부터 제가 찾아나갈게요. 요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조사가 있냐 없냐? 조사 있죠. 아까 혹격조사로 분류한 얘가 있어. 그럼 영수는 명대수 중에 하나인데 사람의 이름이네요. 그쵸? 명사. 얘 조사. 괜찮죠? 괜찮죠? 그 다음에 영의의 어때요? 의도 관형격 조사. 띄어내지죠. 이게 조사하고 명사나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띄어 써서 앞에 말이 홀로 쓸 수 있어야지. 물론 의전명사 같은 애들은 앞에 관형어의 도움을 살짝 받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관형격 조사니까 조사라고만 그냥 써볼게. 영의는 뭐 명대수 중에 명사. 자, 중요한 건 또 여기 있어요. 제가 아까 감탄사랑 또 하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라고 말했는데 여기 잘 보세요. 그냥 문법을 좀 한다는 해도 아름다운 옷을 꾸미네? 옷은 채연이네? 채연을 꾸몄으니까 저 아이는 관형사네? 이래버리면 망하죠. 망하죠. 자, 그럼 요 순서대로 되면 왜 안 망해질 수 있는지 여기다 제가 조금 색깔펜을 약간 더해서 데코레이션 한번 해볼게. 요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이쪽 단계까지 안 내려가고 여기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만약에 2단계까지 내려보내면 동사나 형용사로 막 잘못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지? 괜찮아? 그래서 얘는 조사 속에 들어간다는 거, 서술격 조사 2다를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 염두하시면 되고, 이 기본형 유무에서는 여기서 이제 문법에 어찌 보면 제일 어려운,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걸 조금 이제 다뤄서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수능장에 가게 할 건데, 전성어미냐 이게 파생 접사냐 때문에 품사가 갈릴 수가 있거든요. 전성어미는 잠시 잠깐 동안 성질을 바꿔주는 거고 얘는 아예 독립해서 나간 거야.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말이죠. 독립해서 나간 건 있어요. 근데 이런 전성어미, 먹이 이런 거 있죠. 먹기 말고 먹기를 찾잖아요. 그럼 먹다에서 찾아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됩니까? 괜찮겠어요? 자, 요걸 요 단계에서 신경을 써주면 되는데 이거 봐봐. 이게요. 일단 아름다운은 기본형이 있냐 없냐. 아름답다에서 출발한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관형사로 분류될 수 있는 게 형용사로 될 수 있는 게 요 순서에 입각해서 가능한 거죠. 정말 이해돼요? 물론 이게 아예 파생 접사로 돼서 관형사든 형용사든 뭐 또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요 관련된 문제를 좀 가지고 구별을 할 텐데 일단은 지금 순간에선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름다우니 기본형을 갖잖아. 그치? 근데 관형사인가 형용사인가 헷갈릴 때는 대부분 걔네들은 형용사예요. 무슨 얘기냐? 부사랑 달라서 관형사는요 되게 착해. 그래서 부모 슬하에서 얌전히 있는 스타일이라면 부사는 아예 독립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서 그래.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그건 요 단계를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할 때 다시 말할 거예요. 근데 여기선 대부분 기본형을 가지면
일단 형용사로 하셔도 돼요. 예외적인 게 있긴 하지만. 어? 일단 괜찮겠어요? 제가 요거는 다룰 겁니다. 다음 시간에 문장 하면서.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형용사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고, 요거는 다시 원래대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서 은은 뭐야? 조사죠. 그 다음에 옷은 명사. 요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무난무난했는데 요 부분이 또 쉽진 않네요. 쉽진 않아. 열어가 이제 뭐 뒤에 거 지금 보니까 조사도 없어 보이고 열어 이거 뭐 기본형도 없어요. 예. 관형사 부사 감탄사인데 감탄사 논란 물음 대답 같지도 않고 꾸며주는 거네요. 근데 마지막 남은 게 서술어니까 그냥 부사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빨리 답을 내셨다간 실수가 될 수 있죠. 그죠? 자, 조심할 건 우리나라 말은 앞에서 뒤밖에 못 꾸며요. 영어는 뒤에서 앞을 꾸미니까. 그치? 근데 우리말은 앞에서 뒤를 꾸민다. 그래서 얘를 먼저 규명하는 게 어찌 보면 편해요. 그럼 얘는 저 단계 다시 넣어봐.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잖아. 괜찮아? 그럼 얘는 뭐야? 조사지. 벌은 뭐겠어? 어쨌든 명대수 중에 하나야. 근데 이 벌이 막 이 벌 아니잖아. 그치? 의존명사로서의 벌이란 말이야. 그치? 명사 중에서 아까 다리 부러진 너희들, 체육 시간에 열심히 농구하다 다리 부러뜨린 너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잠시 잠깐 휠체어나 이런 것들 갖고 다녔어야 됐잖아. 목발이나 이런 거. 그럼 얘는 뭐겠어? 얘를 도와주는 애니까 얘는 뭐지? 관형어겠죠. 문장 성분으로는. 그쵸? 그런데 관형어이면서 관형사이내지. 열어가 벌을 꾸미니까. 그치? 괜찮겠어요? 이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가 오히려 부사가 아니라 관형사고 그 다음에 여긴 명사, 조사 이렇게 끝난다는 거 알 수 있어. 요 형태로 조금 진행을 하시면 헷갈리는 지점들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순서를 약간 염두에 두시고 품사 찾을 때 좀 활용해 보세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품사까지 해서 단어 부분까지 의문으로부터 출발해서 단어 부분까지 지금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죠? 또 이어서 문장까지 잘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어요.